사실 이 보도는 저희 신한수에서 이미 오래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보름도 훨씬 전에 저희가 이걸 보도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 민방, 그리고 지역 언론, 그쪽에서나 이게 좀 대대적으로 언급이 됐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언론사나 이런 곳에서는 보도를 안 하거나 그냥 쓱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넘어가서 이게 많이 안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도가 중앙일보에 한 번 더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제서야 좀 놀라셨어요. 주요 일간지에서 딱 나오니까 아, 이게 있었어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고 또 분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민주당의 홍성구 세종갑 후보의 발언입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영입인재 17호로 불렸고요. 미래에셋대우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경제 대변인이라고 지금 임명이 되어지고 있고, 세종갑의 전략 공천을 받아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 이 세종시에 2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곳은 여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 홍성국 후보를 상대로 사실상 그냥 쉬운 거 주는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왔던 건데, 이 사람의 과거 발언이 지금 많은 분들 알고 분노를 지금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뭐 소유회관에서 뭐 강연을 한 자리였는데, 네. 2019년 2월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소유가 늘면 행복해지죠? 더 많이 가지면 안 그래요? 하면서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아내도 한 명보다는 2명이 낫죠. 머리 아픈가? 라고 대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아내도 한 명보단 2이 낫다라고 하는데, 무슨 본인의 배우자라는 존재가 소유물의 존재입니까? 동반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말하는 이 태도를 보면은 여성을 무슨 남성의 소유물인 양 주장하고 있어요. 사상이 썩었네. 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본인의 배우자를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 아내도 한 명보단 2명이 낫다. 이게 참 많은 분들로 하여금 충격을 줬던 건데, 이게 이제서야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여학생들을 데리고 한 강연이 있었어요.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주 상식밖에 발언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하는 게 좋아? 아니면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할까? 라고 말합니다. 여학생들 상대로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면서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해요. 확실히 알았죠? 와, 라고 강연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와. 지금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성이란 존재는 소위 말해서 무슨 애 낳는 기계야? 그러니까 애 낳는 기계, 출산 도구로 무슨 생각하는 거 와, 아닙니까? 저거 학부모들이었으면 저 사람 그냥 멀쩡히 걸어나가기 힘들었을 텐데, 저 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망언을 하지? 정말 무슨 전국 맘카페 강연회 이런 데 가서 하셔야 돼요, 저분은. 그러니까요. 지금 면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소유물이고 여성은 출산 도구고, 이런 뉘앙스를 풀풀 풍기는 이 홍성국 후보의 발언, 레전드가 또 있죠. 이게 또 단 데도 아니고요. 2019년 5월 정부에서 주최하는 북콘서트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에서 주최하는 북콘서트에서 어젯밤에 내가 대전 둔산 화류계가 어떤지 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라고 말을 합니다. 화류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흥, 그런 거를 화류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전 둔산의 화류계를 한 바퀴 싹 유람을 돌고 나서 평가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구만. 이런 거 아닙니까? 저게 바로. 그러니까요. 지금 표현 자체가 황당한 표현인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내가 도로 봤는데, 없던데? 도대체, 홍성국 후보의 눈에는 무엇이 없었다는 걸까요?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다는데 도대체 뭐가 없었길 별거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어쨌든 뭔가 이분의 어떤 성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노래방, 찜질방, 룸사롱 등등 거론하면서 룸사롱이 내수경제의 견인차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이 보도 아세요? 박서준 기자? 저 처음 들었는데. 이거 처음 보셨어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 신한수에서가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보도했던 거예요. 이게 지역 방송에서만 회자가 됐지, 주요 일간지라던가 지상파 이런 데서 많이 퍼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많이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종갑에 사실상 쉬운 곳이라고 불리는 데 나간 이 후보라는 사람이 과거에 화류계 가본이 별거 없더라, 아내는 하나보다 2이 낫지, 여학생들 상대로는
애를 낳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룸사롱은 내수의 견인차다. 와, 룸사롱이 내수의 견인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장 자신 자녀들부터 산업여군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여기까지. 막말을 합니까? 거기까지. 아,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 근데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해명했는지 아십니까? 강연을 재미있게 하려다 과도한 표현을 썼다. 맥락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꼭 아.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흥을 돋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했고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오늘 대서특필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된 건데, 이 중앙일보랑 인터뷰에서 뭐라 말했냐? 순수한 의도로, 난 딴 뜻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강연을 하다 보니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말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강사가 전달력을 높이려고 아내가 한 명보단 두 명이 낫단 말을 합니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강사가 전달력을 높이려고 그리고 애를 낳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까? 순수한 의도로 강의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순한 사실 약간 그런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룸사롱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 평소에 같은데, 본인의 정말. 어떤 자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강의의 어떤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전달력을 높이게 하다 보니 내가 그런 말 했다? 저는요, 제 머릿속에서 어디 가서 말을 하라고 해도 룸사롱이 내수경제의 견인차란 말은 제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평소에 자기가 생각해왔고 마음에 품고 있던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 번 정도면 뭐 실수겠거니 하겠는데 너무 여러 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는 진짜 원래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좀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말까지 꼭 해요. 또 툴툴거리는 거죠. 내가 그래도 당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내가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다 있어요, 진짜. 진짜 재밌네. 100번, 1000번 사죄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때는 잘못했고요. 제가 당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받았으니까 이젠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꾸하는 이런 홍성구 후보. 그런데 이 막말 천지투성, 이 막말 후보를 상대로 이 이해찬이 뭘 했냐?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막말 후보 홍성구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게 딴 사람도 아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예요. 아. 그리고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이 경선 과정에서 이 윤영권 예비후보가 이 홍성구 후보 여성 간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폭로했던 게 시초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폭로했던 윤영권 예비후보가 어떻게 됐냐? 당원권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차명진 후보가 그 토론회 과정에서 뭐뭐뭐라고 발언한 걸 가지고 지금 제명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민주당은 이 발상의 전환이 대단해.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생각을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말을 했다고 폭로한 사람을 제재했습니다. 저 사람 막말꾼입니다. 저 사람 공천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을 당의 후보를 비방했다고 당원권 정지 2년을 때려버렸어요. 야. 지금 정반대 아닙니까? 통합당은 어떻게든 지금 뭐만 나오면 지금 뭐 제명한다 뭐 한다 지금 말 나와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게 제명감이냐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항의 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작 민주당은요. 한 수 위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막말, 저 사람 막말했어? 저 사람 징계해야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막말했다고? 근데 너 왜 그거 말해? 너 제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와, 정말 하나를 봐도 열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번 4.15 총선에서 저희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네 내부에서조차 자신들의 비위 사실을 폭로를 하게 되면 저처럼 탄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잘못, 집권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취급을 하겠습니까? 저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미래가 환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옳은 소리를 한 사람을 오히려 너가 당 후보를 이미지 깎아먹었어 라고 해서 정지를 때려버리는 이런 정당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댓글 반응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이런 댓글 있었어요. 차명진 후보 말보다 저런 발언이 더 문제 아니냐. 차 후보는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할 내용을 언급한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는데 저 홍보의 발언은 완전 뭐 에휴 뭐 이런 댓글이 있고요. 알고 싶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던 혼자만 관심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렇죠. 룸사롱이 그게 내수의 더 견인차 이런 거는 저는 관심 없거든요. 그거야말로 문제의 발언의 소지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댓글도 한번 볼게요. 언론도 막말이다 못하면서 미통당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막말은 보도도 안 한다. 국내 TV 3사 언론의 중립성 망각하고 편파 보고 너무 심각하다라고 해서 왜 뭐만 하면 미래통합당만 씹어대고 왜 저런 거는 왜 제대로 보도 여태 안 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런 사람 왜 제명 안 하냐?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참 여러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또 이와 관련돼서 보도를 좀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심판할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종시 어렵다 말랐지 않습니까? 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걸 봤더니 지금 오차범위 냅니다. 홍성국 이 룸사롱 견인차 홍성국 민주당 후보가 41.4%고요. 김중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35.8% 나오고 있어요. 표차로 보면은 5.6%가량 차이 나는데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저 민주당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진실을 알렸던 사람을 징계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막말꾼 홍성국 후보를 만약 국회의원을 모신다면은 대한민국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단합하셔가지고요. 이번에 꼭 심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미래통합당에 지금 뭐 징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또 좀 신중한 그런 판단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신한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호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44,000원,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요걸 22만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8,000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무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 한수만 이렇게 복세편살 포함해서 22만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